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영국이 리즈 트러스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선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파견한 트로이 목마가 있죠. 바로 그게 공자학원인데요. 이 공자학원이 사실상 영국에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영국에서의 공자학원 폐쇄 움직임은 지난 총리 선거 당시에 리즈 트러스를 포함해 가지고 유력 후보였던 리즈 수넥 전 재무장관까지 이 공자학원의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서 이 공자학원의 퇴출이 유력시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력지인 가디언은 20일 이 공자학원의 운영권을 중국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대만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만으로부터 중국어 강사와 중국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는 방안을 대만 측과 논의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디언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과거에는 공자학원의 영국 내 운영을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었지만 9월 초 리즈 트러스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이 새 내각이 출범해서 전임자인 이 보리스 존슨 내각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입장을 취하면서 이 공자학원의 입지도 흔들고 있다. 가디언은 그러면서 영국 교육 당국은 현재 영국 내 공자학원들의 교육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8월 17일 영국 내 공자학원 30곳이 직원 채용 시에 개인의 정치 성향과 출신 배경 등을 조사하고 또 채용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중국 국내법을 강요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어서 이런 운영 형태로 공자학원은 영국 내 캠퍼스에서 마치 조계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영국 교육기관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최근에 몇 년 동안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공자학원을 이용해서 세계 각국에 침투하려 했던 중국 공산당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현재 영국 국내 공자학원 30곳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전원의 채용 과정이 100% 중국에서만 진행돼서 영국으로 파견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자학원의 퇴출 바람은 영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어와 자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중국이 만든 교육기관 겸 문화보급기관이라고 그러죠. 이 공자학원은 2004년에 서울에 1호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20년 말에 한 162개국에 541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캐나다 맥마스터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100여 곳의 공자학원이 폐쇄됐습니다. 2019년에는 벨기에가, 2005년 유럽에서 최초로 공자학원을 열었던 스웨덴이 2020년 4월을 끝으로 모든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덴마크, 2021년에는 노르웨이, 2022년에는 핀란드가 자국 내 공자학원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120여 개에 달하던 공자학원을 18개 내로 줄였고 그것도 금년 중에는 폐쇄될 예정입니다. 호주에서도 중국의 공자학원에 대한 퇴출 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5월 28일자 신문에서 호주 내 공자학원을 설치한 13개 대학 모두에 대해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 공자학원이 호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된다면 퇴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보도에서 공자학원은 최근 몇 년간 학문의 자유를 방해하면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또 중국 공산당의 선전수단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도 지난 2020년 8월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선전과 영향력 행사를 하는 도구라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으로 지정했고 공자학원의 폐쇄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그저 문화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공자학원이 왜 이렇게 퇴출 대상으로 떠오른 것일까요?
우선 공자하고는 당연히 그 이름 그대로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자를 오히려 격하합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중국 공산당 찬양과 현대사를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공자하고는 중국을 어떻게 선전할까요? 공자학원이 제시한 교양, 교재, 민주적 역량을 보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공자 아카데미에 사용되는 어린이용 교재도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찬양과 왜곡 선전뿐만 아니라 공자학원이 첩보 수집 조직으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2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비롯해서 중국계 교수, 학생, 연구원을 정보 수집원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공자학원의 스파이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 혐의로 브뤼셀 자유대 공자학원 원장이었던 숭신영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시민단체인 이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는 24일 부산에서 공자학원의 추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개의 공자학원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자학원 퇴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서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장을 폭로하는 공개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이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선전 첩보 공작기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부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공자학원을 수용하고 있는 22개 대학 및 16개 중고등학교에 이 공자학원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공자학원의 음침한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자학원을 전치시키는 것은 이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협조하는 반역행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이 중국의 초한전에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입니다. 초한전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채택한 전략 전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제반 세력과 광범위한 통일 연대전선 구축, 선전 선동 공작, 정부와 여론 조작 공작, 첩보와 정치 공작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초한전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여야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들을 포함해 가지고 중국 전문가 등의 학계, 군사 안보 전문가 그리고 기업까지 구석구석 이 중국의 촉수가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는 중국과 이념적인 경제적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초안전의 통로로 공자학원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짱깨주의라는 용어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책을 추천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서 짱깨주의라는 게 뭐냐? 이 미국 중심의 신식민주의적 세계 질서에 포박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중국 없는 세계를 주술처럼 꿈꾸면서 끊임없이 중국을 악마화하는 현상과 그 결과물을 바로 짱깨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의 머릿속에 그려진 중국은 현실 속에는 없는 가공의 중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전직 대통령은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웃인 중국과 선린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의 반중 정서는 언론이 조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사드 보복 사태 지난 정부의 대중 저자세 굴종 외교가 기름을 부어서 이 들판의 불길처럼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짱깨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공작원 등을 통해서 중국의 초안전에 넘어간 탓일 겁니다.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너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중국의 초안전에 적극 대처해야만 될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에서 왜 공작원 퇴출운동이 벌어지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산주의와 맞서는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만 무풍지대입니다. 그런 무관심이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의 본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이 자유 없는 짱깨처럼 살지 않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